안녕하세요, 레지스타입니다.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저는 레지스타란 이름 굉장히 애착이 많이 가는 편이에요.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연출자라는 뜻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고, 살짝 철자만 바꿔서 쓰는 스타라는 단어도 정말 좋아요. 물론 제가 축구화인 건 덤. 그만큼 활동명이란 건 단순히 나의 이름을 대체하는 걸 넘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표현하는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별별 이야기의 주인공, 10년이 지난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은 이름, 그리고 센터를 포함한 아이돌 그룹에게 처음으로 포지션이란 존재를 각인시켜준 그룹. 하지만 어린 친구들에게는 잔망 넘치는 백설기. 오늘 이야기해볼 주인공은 바로 소녀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중 혹시 소녀시대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설마 이승철의 소녀시대를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 대한민국 아이돌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기를 보냈던 걸그룹이자 여전히 많은 멤버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팀이 바로 소녀시대인데요. 그런데 이 소녀시대가 초창기엔 지금이랑 많이 다른 팀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소녀시대란 팀은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으로 SES, 밀크, 신비, 천상지에 이어 5번째로 데뷔한 걸그룹입니다. 소녀시대라는 팀을 기획할 당시 2015년 다인조 아이돌 그룹의 새로운 획을 그은 그룹 아이스13 아닙니다. 이 팀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의 나이는 어쨌든 아이스13이 아닌 2015년 데뷔에 성공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슈퍼주니어의 여성 버전으로 처음 기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 팀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배우 이현희, 고아라, 남녀공학의 허찬미, 이분이 그 삐리뽐 빼리뽐, 이 외에도 티아라의 소연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팀의 데뷔 인원은 9인조부터 13인조까지 데뷔를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멤버 조합에 대한 다양성을 열어두고 기획되었다고 해요. 이 당시 팀의 리더는 배우 이현희였는데요. 노래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저의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그래도 아이돌보다는 배우 쪽. 그러던 2006년 SM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프로듀서는 기존의 여성 데뷔조 연습생 8인과 2007년에 들어온 새로운 연습생 1명을 추가해 최종적으로 선발된 9인조 걸그룹,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소녀시대입니다. 참고로 마지막에 추가로 합류한 연습생은 써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인생은 간맥이 있어. 당시 이수만 프로듀서의 인터뷰에 따르면 소녀들이 평정할 시대가 왔다라는 포부를 담고 소녀시대란 이름을 직접 지어줬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를 들은 멤버들은 팀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서 울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예나 지금이나 세련된 영문 이름이 주를 이루는 아이돌 시장에서 소녀시대란 이름은 지금 들어도 꽤나 괜찮은 이름이지 않나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한국 이름 덕분에 의외로 중장년층에게도 크게 어필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당시 UCC를 통해 하루에 한 명씩 데뷔 멤버를 공개하였고, 2007년 7월 18일 아직 데뷔 앨범조차 발매되지 않았던 비공개 무대로 이루어진 다시 만난 세계를 시작으로 전설의 첫 번째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데뷔곡 다시 만난 세계, 소녀시대의 시작을 알린 전설적인 노래이자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최고의 아이돌 데뷔곡으로 손꼽히는 노래예요. 전반적으로 곡에 깔린 메탈틱한 기타 사운드와 묘하게 애니메이션을 연상시키는 음악. 미안하다. 그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나루토 사스케 싸움 수준 레알 실화냐? 진짜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이다. 그 찐따 같던 나루토가 맞나? 진짜 나루토는 전설이다. No, God! No, God, please, no! 당시 이 노래는 암울한 남중 남고 공대 트리로 고통받았던 2D 덕후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고, 참고로 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는 공학입니다.
밝으면서도 슬픈 노래 가사는 멤버들의 힘들었던 연습생 기간을 말해주는 것 같다는 평도 많았어요. 실제로 소녀시대의 데뷔곡인 다시 만난 세계는 무려 1년간을 준비했었다고 하네요. 여타의 아이돌 가수들이 데뷔곡을 2-3개월 전에 받아서 준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매우 혹독한 준비 기간이었다고 해요. 특히나 이 노래는 안무가 정말로 어려운 걸로 유명한 곡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저게 라이브가 돼? 라는 의심을 품었지만 MR 제거에서도 살아남는 소녀시대의 클래스. 덕분에 소녀시대가 보여준 칼군무는 지금까지 많은 아이돌의 기준이 되며 K-POP 아이돌 군무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놨어요. 2007년 당시 다시 만난 세계의 멜론 연간 차트는 73위. 신인의 첫 데뷔곡임을 감안했을 때 이는 꽤나 괜찮은 성적이지만 그 당시 경쟁 상대가 원더걸스의 Tell Me 그리고 빅뱅의 거짓말. 나 때는 말이야 다들 식탁보 목에 하나씩 감고 2007년 생각하니까 제 몸 안에 있는 흑염룡이 그리고 이어지는 첫 번째 정규 앨범 소녀시대. 이 노래는 이승철의 히트곡인 소녀시대를 리메이크한 노래이자 데뷔곡인 다시 만난 세계를 작업한 켄지가 이번에도 편곡에 참여했습니다. 덕분에 이 노래도 애니풍? 이 당시 이승철이라는 가수 자체의 존재감이 워낙 대단하기도 했고 팬덤의 파워도 막강해서 이 소녀시대란 곡은 아이돌에게 관심이 없는 중장년층에게까지 알려지는데 큰 공헌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앨범의 수록곡인 Kissing You. 저는 이 노래를 통해 티파니 성애자, 아니 그 단발머리 예찬론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티파니의 단발머리 스타일은 데뷔곡인 다시 만난 세계 때부터 이미 존재를 했었고 그때만 해도 워낙 존재감이 뛰어난 탓에 센터인 유나를 뛰어넘는 인기를 끌기도 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단발머리의 상큼함을 가장 잘 표현한 노래는 이 Kissing You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리패키지 앨범인 베이비 베이비까지 대박을 쳤고 소녀시대만의 사랑스러우면서도 대중적인 음악은 SES 이후 혼란스러웠던 걸그룹 판도를 빠르게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노래가 나옵니다. 소녀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 먼저 언급해야 되는 인물이 두 명 있어요. 한 명은 소녀시대의 양아버지, 삼촌, 이수만 프로듀서, 그리고 또 한 명은 바로 미니진 CBO입니다. 그녀는 전 SM엔터테인먼트 소속 비주얼 아트 디렉터이자 현재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소속 브랜드 총괄 담당 디자이너입니다. 그냥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비주얼에 대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미니진 CBO는 소녀시대의 그룹명이 정해지자마자 이수만 프로듀서에게 직접 이미지 맵을 만들어서 소녀시대라는 팀이 어떠한 소녀여야 하는지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이후 차차 영역을 넓혀가면서 평범한 말단 사무 직원에서 스스로 SM의 이사진까지 오른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녀를 대표하는 직함은 바로 비주얼 디렉터. 미니진 CBO는 샤이니, 엑소, FX 등 다양한 가수들의 비주얼을 손보면서 다소 난해하다는 평도 좀 받지만 작은 기업도 아닌 시가총액 1조 원에 가까운 SM에서 보여준 그녀의 찐 커리어처럼 미니진 CBO의 센스는 정말 남달랐다고 평가되고 있어요. 기존의 사랑스럽고 아기자기한 느낌, 물론 다시 만난 세계 역시 이 미니진 CBO의 작품입니다. 여기에 자연스럽게 건강한 매력까지 더한 소녀시대의 대표곡 G. 이 당시만 해도 깜찍한 의상을 위주로 한 큐티 컨셉,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청순 컨셉, 노출 가득한 섹시 컨셉, 또 뭐 있지? 이 당시에 2006년에 데뷔한 부하걸이나 시아처럼 보컬 그룹 컨셉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다소 정형적인 컨셉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때 G에서 선보인 흰 티의 청바지 패션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당시 너나 할 것 없이 유니클로풍 색깔 바지를 깔맞춤 했다고 하는데 왜 입지도 못하는 걸 못하러 모은 거야? 사놓고 한 번도 못 입었는데. 그리고 G의 대단함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위험들. 멜론 차트 8주 연속 1위,
뮤직뱅크 9주 연속 1위. 이러한 기록이 보여주는 것처럼 G의 활동을 기준으로 소녀시대는 무려 1500회나 방송 활동을 했다고 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유튜브 틀었는데 온 피드가 소녀시대의 느낌? 이때를 가리켜 사람들은 일명 소녀시대 수도꼭지 시절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다른 니니진 CBO의 작품, 컨셉계의 끝판왕, 소원을 말해봐. 이 당시 이 제복 패션은 선정성 논란을 비롯해 전투기 논란, 표절 논란 등 다양한 이슈거리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이는 역대 아이돌 역사상 가장 성공한 컨셉 중 하나이며 소녀시대라는 팀에게 컨셉의 폭을 무한대로 넓혀준 신의 한 수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어서 나온 두 번째 정규 앨범 5. 이 곡에 대해선 다소 호불호가 갈리기도 했지만 판매량 측면에서는 초동 판매량만 6만 5천 장. 이 당시만 해도 초동 판매라는 인식 자체가 거의 없어서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앨범을 구매한 게 아니라 진짜 사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구매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록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걸그룹 초동 판매량 20위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기록이에요. 소시클라스 인정. 이후 한국에 이어 일본으로 진출한 소녀시대는 소원을 말해봐의 일본어 변환곡 지니를 통해 오리콘 데일리 싱글 차트 2위, 오리콘 위클리 싱글 차트 4위. 이는 당시 일본에서 솔로 가수를 포함한 외국인 여자 음악가의 순위 중 가장 높은 데뷔 주간 싱글 순위였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일본에서 잘 나가던 카라의 기록을 일본에 데뷔한 지 고작 한 달 만에 따라잡은 결과였고, 앨범 판매량 10만 장 돌파, 각종 일본 활동의 기록들을 갈아엎어버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한 분들이 없을 것 같아서 패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정규 앨범 3집 굿, 유닛팀 테티서의 트윙클까지 진짜 뭘 해도 다 되는 레전드 아이돌 그룹의 행보를 걷게 돼요. 그런데 이런 소녀시대에게도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실 그동안 소녀시대에게 단 한 번의 위기도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앞서 언급한 소원을 말해봐의 표절 논란 혹은 의상 논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드림 콘서트의 침묵 사건, 이처럼 뜨거운 인기만큼이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결정적인 위기라면 역시 팀 멤버였던 제시카의 탈퇴가 아닐까 싶어요. 제시카는 2014년부터 소녀시대 팀 탈퇴 의사를 밝혔었는데요. 이유는 소녀시대로서의 부담감 혹은 피로감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소녀시대로서의 아이돌 활동과 자신이 하고 싶은 패션 브랜드 사업가라는 이 둘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꽤나 파장이 큰 사건이었지만 지금 되돌아봤을 땐 연습생 기간부터 해서 무려 10년 이상을 활동하면서 진로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에 대해서 제시카 본인도 진지하게 멤버들과 조율해 나가려고 했으나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SM과 합의하에 계약을 중단, 자신의 패션 브랜드 블랑앤 에클레어를 통해 사업가로서의 길을 택하게 돼요. 물론 이 과정에서 제시카가 중국 SNS를 통해 자신이 부당하게 퇴출 통보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현재로서는 그 내막이 자세하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 중립기여.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사건의 중심이 제시카의 사업 추진인 건 분명해 보여요. 이로써 소녀시대는 2007년 데뷔 후 약 7년 만에 8인조 그룹이 됩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진짜 추진력을 얻기 위함인지 아니면 뭘 해도 되는 사람은 정말 뭘 해도 되는 건지, 소녀시대는 다음 해인 2015년 싱글 앨범 파리를 시작으로 정규 더블 타이틀곡 라이언하트, 유띵크까지 거의 트리플 타이틀곡에 가까운 활동을 보여주었고 대중적으로나 음악적으로나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렇게 2017년 6번째 정규 앨범 홀리데이 나잇을 끝으로 8인 의 소녀시대는 긴 휴식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소녀시대는 해체 혹은 은퇴가 아닌 잠정적인 휴식기를 갖고 있는 그룹이에요. 시스타처럼 쿨하게 계약 종료에 맞춰서 해체하는 팀도 있고 계약 불발 등으로 멤버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어정쩡하게 해체하는 팀도 있지만 소녀시대의 경우 그러한 케이스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전히 많은 멤버들이 회사에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 멤버들을 중심으로 한
소녀시대 OGG 활동을 굳이 팀의 유닛 활동으로 처리한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8인의 소녀시대에 대한 활동 재개를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개인 활동 중인 8명의 멤버 중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펼치는 건 아무래도 태연이 아닐까 싶어요. 뭐 노래 잘하는 거야 예전부터 인정을 받아온 거지만 최근엔 그저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솔로 아티스트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소녀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한 팀, 바로 원더걸스인데요. 2000년대 중후반에 나타나서 소녀시대와 함께 최고의 인기를 다투던 원더걸스. 아쉽게도 원더걸스는 현재 2017년을 끝으로 공식적으로 해체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 실제로 이 둘을 많은 분들이 라이벌 관계라고 자주 언급했던 것에 비해 이 두 팀이 동시에 활동한 시기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2007년 소녀시대가 데뷔할 당시 이미 원더걸스는 어머나 텔미로 최고의 인기를 구사하는 그룹이었었고, 소녀시대가 인기를 끌던 G 활동 당시에는 원더걸스가 미국 활동 중이었다고 하네요. 만약에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원더걸스가 한국에서 계속 활동을 했다면 설마 이것도 그분의 큰 계획이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굳이 이 둘을 라이벌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